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살다 보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중장년 부모님들을 찾아왔습니다. 세월의 흔적만큼 깊어진 사랑, 때로는 그 사랑이 오해와 상처를 낳기도 하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함께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나온 삶을 반추하며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 떨리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봅니다. 자녀와의 대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 이 시간이 그 물음에 대한 작은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에 힘을 보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간 대화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문제적 발언들 10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붉어지는 얼굴인 듯한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자세겠죠.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너는 왜 형 동생만 못하니? 정민 씨 집에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통하죠. 반면 작은 아들은 말썽꾸러기에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민 씨는 종종 이런 말을 내뱉곤 합니다. 야, 너는 왜 형만 못하니? 쟤처럼 하면 안 되겠니? 자녀 간 비교하는 말 절대 금물입니다. 정민 씨 말 맞다나 우리 아이 모두 저마다의 빛깔을 지녔습니다. 형처럼 공부를 잘하진 못해도 동생은 동생만의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운동신경이 타고났는지도 모르죠.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일이에요. 우와, 우리 아들 그림 정말 멋지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단다. 이런 말 한마디에 아이는 자신감 얻고 빛날 수 있습니다. 정민 씨,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의 장점 찾아볼까요? 둘째, 넌 다 큰 어른이 뭘 그래. 대학생이 된 정민 씨 아들, 요즘 취업 걱정에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취직 못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벌써 23인데 철은 언제 들래? 자신도 그 나이 때는 고민 많았다는 걸 잊은 걸까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 노릇은 계속됩니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에겐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하죠. 잔소리보다는 응원의 말을 건네는 건 어떨까요? 엄마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 지금처럼 좌절하고 방황도 했지. 하지만 결국 너의 길을 찾을 거야. 엄마가 옆에서 지켜줄게. 정민 씨, 우리 아이 손 꼭 잡아주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셋째, 네가 뭘 안다고 말대꾸야. 50대 중반 민호 씨는 30 중반 아들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제 의견을 말하려 들면 을에 이런 말부터 내뱉죠.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살아봤는데 네가 뭘 안다고 말대꾸야. 아들도 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세대 차이로 의견 다를 순 있어도 그의 생각을 귀담아 듣는 건 어떨까요? 민호 씨, 가끔은 입을 다물고 아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딸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귀 기울임이 대화의 물꼬를 텁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갈 때 부자지간의 끈끈한 정 싹 틀 거예요. 넷째, 공부나 더 해라. 자녀의 성적에 대한 압박, 수험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말 아닐까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온 고3 딸에게 순희 씨도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옆집 아들은 밤 10시까지 학원 간대. 하지만 아이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주변과 비교하며 체근하는 건 독이 될 뿐이에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운동, 책 읽기, 친구 관계 등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순희 씨, 성적표에 담기지 않는 딸의 노력을 알아주세요. 우리 딸 요새 운동도 열심히 하더라. 체력 길러야 공부도 잘 되지. 오늘 저녁은 닭 가슴살 구워줄게. 힘내자. 순희 씨처럼 작은 관심과 응원의 말이 우리 아이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섯째, 나 때문에 죽겠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 돌아오는 건 원망 섞인 푸념뿐인가요? 이런 마음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녁 준비하랴, 빨래하랴, 쉴 새 없이 집안일하는 엄마 승연 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장난스레 말합니다. 여보, 빨리 와요. 내가 저녁 다 차렸다고요. 그런데 아들에겐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합니다. 엄마가 저녁 준비했다고 몇 번을 말했어. 밥 다 식겠다. 엄마는 너 때문에 죽겠다 알아? 속상한 마음에 나오는 푸념 이해는 하지만 자제해야 합니다. 내 희생과 노력을 강요하는 그 한마디가 아이에겐 큰 짐이 될 수 있거든요.
대신 솔직한 사랑의 표현은 어떨까요? 아들아, 엄마가 맛있는 저녁 차렸어.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지. 빨리 와서 같이 먹자. 승현 씨, 좋은 음식으로 정성 보여주고 가족의 소중함 일깨워주는 그런 엄마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못 살겠다. 집 나가고 싶다. 아내를 여의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용식 씨. 겉으로는 아들 걱정에 자신의 힘든 내색 감추려 애쓰지만 홀로 남겨진 세월의 무게는 결국 터져 나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집에 있기 싫어 죽겠어. 당장 나가 버릴 거야. 그 한마디에 아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 기댈 수 있어야 하는 게 가족 아닐까요? 용식 씨, 아들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아들아, 내가 있어. 아빠는 버틸 수 있어. 힘들 땐 서로 의지하자. 사랑한다. 아픈 순간 함께 견디고 웃음도 슬픔도 나누는 그런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날들 더 많이 소통하고 마음 터놓는 시간 갖기로 해요. 일곱째, 애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알지. 경숙 씨는 맞벌이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아이 셋에 시댁 식구들까지 챙겨야 하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죠. 거기에 시어머니 잔소리는 또 얼마나 귀에 거슬리는지 모릅니다. 애를 키워봐야 엄마 마음을 알지. 나 젊었을 땐 애 때문에 고생 죽도록 했어. 세대가 달라지면서 육아 방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50년 전 어르신들이 해오신 것처럼 지금 젊은 엄마들도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우고 있죠. 시어머니의 입장에선 며느리의 육아법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 노력해야 해요. 며느리의 노력에 먼저 공감하고 격려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 어떨까요? 우리 며느리도 애 키우느라 수고 많지. 맛있는 거라도 해줘야겠어. 시대가 바뀌어도 그 마음만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씨네 가족의 사랑과 소통 응원하고 싶네요. 여덟째,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정훈 씨에게 찾아온 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아버지의 의견이 궁금한 아들 망설이며 입을 뗍니다. 아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정훈 씨의 반응은 딱 잘라 거절하는 것뿐이었죠. 뭐? 그런 걸 고민하고 있었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와서 부모 탓할 생각 말고. 상심한 아들은 그 길로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갑니다. 자녀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할 순간 정훈 씨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바쁜 하루하루에 치여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잠깐 시간을 내어 아이와 진지하게 마주 앉아봅시다. 아들아, 내 고민 들어줄게. 아빠가 아들 편이야.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이런 말 한마디에 아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정훈 씨, 오늘 저녁은 아들과 맥주 한잔하며 속 깊은 이야기 나누는 건 어떨까요? 아홉째, 그깟게 뭐라고 그래. 직장 생활 10년 차인 상철 씨 아들은 요즘 회사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승진에 대한 압박까지. 아버지에게 하소연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입니다. 에이, 그깟게 뭐라고 그래. 내가 네 나이 때는 지금보다 더한 고생도 다 했어.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소통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청년 시절 겪은 고민들 지금 젊은이들에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아들의 걱정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경청하는 자세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상철 씨, 오늘은 아들과 운동이라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공감이 자녀에겐 큰 위안이 될 거예요. 열째, 내가 우리 부모였으면 좋겠다. 현숙 씨는 30 중반이 된 딸의 결혼이 늦어지자 속상한 마음에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 사위는 너처럼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우리 부모였으면 벌써 며느리 봤을 텐데.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은근히 결혼을 재촉하는 뉘앙스가 짙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 주위의 압박 속에 선택지가 좁아지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장래가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삼가는 게 좋겠어요. 그들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고 응원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는 너를 믿어. 언제 결혼하든 누구와 하든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런 말 한마디에 딸의 마음에 온기가 퍼질 거예요. 현숙 씨, 평생 짝꿍 만나는 일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 딸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정 어린 마음, 때론 뜻하지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눈 10가지 말들,
가슴에 담아두고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 갖는 건 어떨까요?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지혜,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넓은 마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이해와 교감을 위해 노력해 봅시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만나려는 노력. 중년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겠죠. 때론 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 영상에서 배운 지혜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이 부모와 자녀 간 사랑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 평생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장년 부모를 위한 소통 노하우 공감 토크였습니다.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모두 이해하는 자리였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